월말 김어준입니다. 패션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패션 프리스트 네. 김홍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은혜로 가득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달이 생각보다 진짜 금방 와. 너무 뭐 아이템을 좀 정말 최선의 것을 골라보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진짜 월말 김어준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해보겠나. 오케이. 과연 그런 패션 브랜드가 있나. 김총수가 잘 모를 것 같고 거의 확실하게 모를 겁니다. 거의 모르는데 그 월말 김어준의 이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김총수에게 어떻게 옷을 입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아니, 저에게는 핫한 유명인이죠. 우리 김총수님은.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이런 풍으로 옷을 한번 입혀봤으면 좋겠어. 오늘 할 이야기에 등장하는 브랜드를 예, 그런 거. 김호준한테 입히면 예.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놈은 모를 것이다. 문제는 MZ들이 환장하는 옷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껏 제가 월말 김어준에 나와서 했던 패션 브랜드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많았어요. 자, 가격대가. 오케이. 오늘은 그러니까 예. 접근 가능한. 접근 어폴더블한. 그렇죠. 접근 그런데 가능한. MZ 세대들은 미쳐요. 미치는. 해시태그를 쳐보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가 나와요. 지금 이 순간 패션계에서 핫하디 핫한 아이템이라는 얘기예요. MZ 세대는 그런데 예. 다른 세대는 전혀 모르는. 사실 모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 MZ 세대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렌드로 형성되어 있는. 예.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소통의 의미에서라도 좀 알아보자 하면서 제가 찾아낸 해시태그는 2개입니다. 워크웨어라는 해시태그고. 작업복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그 워크웨어의 전설. 미국의 루이비통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135년 된 회사. 작업복계의 루이비통이야. 그렇죠. 칼 하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처음 들었어. 처음 들어봤죠. 근데 저는 이거 오늘 가지고 오면서 그 우리 김총수가 굉장히 좋아할 거다. 우리 칼 하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내가. 이 우리 용산의 그분이 매우 싫어할 모든 코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무슨 뭐 그런 주장을 요즘 노조하고 연결돼 있구나. 이 사람은 놀랍게 20세기 초부터 노조의 중요성을 미국에 설파하고 다녔던 창립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드림의 가장 토대에 있는 친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그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알아둬야 되는 사람이네. 네, 그리고 옷이 기본적으로 예쁩니다. 작업복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무슨 노가다니 뭐 이런 류의 표현으로 했지만 육체 노동자들이 산에서 나무 벌목하고 석유 시추하고 막 이런 분들, 광부들, 그다음 목장에서 일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인데 사실은 그 옷 한 벌 한 벌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미술품 보듯이 말이에요. 그 만년필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 보면 만년필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을 쪼개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워크웨어도 그렇게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을 만한 아이콘이에요.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프슈트 같은 거 그런 옷 입고 왜 자동차 공업소 같은 데서 그렇죠. 기름 잔뜩 묻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옷이 멋져 보일 때 있죠. 네, 있죠. 대부분 어떤 컬러를 쓰냐면 머스터드 컬러 그거 하고 그린 색깔을 많이 쓰는데 그 2개 색이 결합이 됐을 때 아주 예쁜 보색이 돼요. 게다가 이 주머니들이 특정한 기능을 하려고 수납 공간으로 옷에 막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나중에 받아들여졌겠다. MZ 세대한테. 맞죠. 그래서 영어로 워크웨어. 지금 이제 우리가 작업복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워크웨어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단어가 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노동이나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방증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이 카라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워크웨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작업복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요즘에 워크웨어를 정작 입는 사람들은 그 육체 노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힙합 가수들이 있고 뭐. 힙합 가수들. 예, 그다음에 뭐 조지 더 부시가 있고 뭐 오바마가 있고 오바마는 특히나 연설할 때 이 카라트 꼭 입고 했어요. 헐리우드의 배우들 중에 이 카라트 재킷을 안 입는 애를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일상에서 생활할 때. 그만큼 이게 미국적인 옷이고 미국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담보해주는 그런 옷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능성에다가 최적화되었던 옷인데 이게 왜 이렇게 대중들한테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나. 분기점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1849년? 1849년. 이때가 언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금이 발견된 그 시기죠. 골드러시. 그렇죠. 골드러시죠. 야, 이게 금을 찾으러 간 사람들, 서부를 향해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려들었겠죠. 동유럽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왔고요. 막 이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려고 산맥을 뚫어서 도로를 내고 열차를 내기 시작하던. 그러니까 황금을 채굴을 위해서 행동이 이제 편안하고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데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리바이스라고 하는 진 501. 금캐서 돈 번 사람들보다 네. 예. 청바지 팔아서 돈 번 사람이 더 많지. 실제로 그 걔가 돈을 더 벌었죠. 그게 진실이죠. 네, 맞아요. 그런 그 옷들. 19세기가 돼서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업복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워크웨어가. 근데 그 철도를 부설하던 카라트는 이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으로 탄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1889년에 태어났던 지역이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 하면 우리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강철, 포드, 자동차 이런 것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카라트가 태어나게 됐던 것인데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거론하면 공격을 마구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용산의 그분도 있고요. 공산전체주의란 말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하여튼 뭐 그러는데 처음 보는 단어예요. 네, 놀랍게 이 해밀턴 카라트라는 사람은 1905년부터 뭐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산이 가장 싫어할 짓을 다 골라서 했다고요. 1905년에는 영어 단어 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말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위크엔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대요. 그 시대의 노동이란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다는 뜻입니다. 쉬는 날이 없었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12시간에서 15시간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은 딱 좋아하는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그 시대가 살아야 돼. 노동이라고 할 적에는 이 12시간 정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무슨 8시간 노동을 이 좌파 빨갱이들이 뭐 이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진지하게 성대모사 하니까 그거 나오는데 목소리 나와. 좀 더 해봐 주세요. 진짜. 약간 코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요? 그 시절에 아동노동. 그렇죠. 패션 특히 섬유 직물 노동은 이 면화를 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노동을 매우 착취했습니다. 아동 복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조면기라고 해서 그 면을 빼고 그 실을 돌리는 장치가 워낙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어른 손보다 아이 손으로 이거를 다시 꽂아야 되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막 손도 잘리고 막 그러는 그 노동의 어떤 나쁜 악행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해밀턴 카라트는 바로 그런 아동 노동 철폐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네. 그리고 하루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시간은 8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공장에 도입하기로 합니다.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에요. 1916년에 그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여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던 사람이었고 철도 노동자들과 포드에서 일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 옷들을 광고하는 카탈로그를 보면 카라트의 로고 아래 꼭 써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쓰여 있습니다. 유니언 메이드입니다. 조합에서 만들었구나. 예, 노동조합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숙련된 기능공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정한 임금을 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카라트는